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 중에 AI라는 말 참 많이들 쓰고 있죠. 이게 AI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노인복지 쪽에서는 이 AI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독거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여쭙는 일을 이 AI가 맡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기계 음식으로 뭐 안부 확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투도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식사하셨는지 또 수면, 잠은 잘 주무셨는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이거를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나누는 대화를 한대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AI가 투입된 곳에는 손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대요. 손자, 손녀 같다고 아주들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이 AI가 어르신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이야기 나누다가 어르신이 어떤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다든가 아니면 대답을 들었는데 조금 이상함을 감지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보고가 올라가서 바로 긴급하게 또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의 문제가 점점 조금 수월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는 시어머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사는 며느님의 사례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변화된 것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할머니 사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연세가 좀 있으세요. 이분도 60대 중반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60대 중반이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결혼을 하셨을 때 21살에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결혼했을 때 장남한테 결혼을 했는데 시동생들도 쭈루루 있고 또 시어머님도 계시고 이런 집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경제적인 능력이 좀 무능력에 가까울 정도로 해서 살림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맏며느리인데 이 식구들을 좀 먹여 살리는 쪽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젖혀두고 가정 경제를 위해서 이분이 열심히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다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혼을 했지만 내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되면 경제활동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나는 지금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구들 먹여 살리는 일이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 낳는 것도, 그러니까 아이 가지는 것도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셨대요. 그래서 시동생들하고 다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거죠. 근데 이분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 세월이 약이라고 한 게 맞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동생들도 어느덧 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33살에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33살에 낳았던 그 아이하고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하고 시어머님하고 이분하고 셋이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명씩 해서 3명, 3세대가 이렇게 가늘게 살고 있네요.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한 25년쯤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분이 60대 중반이라고 하시니까 결혼을 21살에 하셨죠. 그러니까 45년 정도? 45년 이상 시어머님을 열심히 모셔온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어머님이 90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0 어머님 함께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고 그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도 엄마를 잘 위로해주는 그런 아주 든든한 아들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 남자는 이 아들 1명 그리고 이 아들 중심으로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3세대가 잘 지내는데 이제 90 넘으신 어머님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 며느리도 이제 좀 힘겹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른 아들들 있죠. 저하고 상담하신 분을 기준으로 하면 시동생들
그 집을 이 어머님이 이렇게 한 집 가서 며칠 지내시고 또 한 집 가셔서 며칠 지내시고 이렇게 아들들 집을 투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니까 이 며느님은 그럴 때마다 어머니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배웅을 했는데 어머님도 아들네 가서 손주들하고도 좀 이렇게 며칠 지내고 싶고 하신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가 봐요. 그렇게 이제 몇 번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생각은 그랬는데 그 시동생들은 이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동생들은 어머님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싫고 또 그들의 집에서 며칠씩 묵으시는 것도 싫고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너무 깜짝 놀랐는데 시어머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못 오게 하려고 시어머님을 양로시설에 모시자고 며느리나 시어머니하고는 의논 안 하고 즉 시동생들 입장에서는 형수님이나 어머니하고는 전혀 의논 안 하고 시동생들끼리 의논을 했대요. 시설로 모시자. 의논하고 뭐까지 의논했냐면 알아보고 금액까지 다 결정이 돼서 그것도 시동생들이 십시일반하기로 딱 결정을 했대요. 돈 모으는 것까지도 아예 구체적으로 다 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님이 딱 가시면 되는 딱 그 시점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며느님은 너무 기가 막혔죠. 기가 막히고 이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도 90 넘으신데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님이 막 이상하거나 그러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치매도 걸리시지도 않고 아들네 가서 며칠씩 지내다 오실 정도의 건강이면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이없어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도 내가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고 내 나름대로는 헌신을 한다고 했는데 시동생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또 어머님에게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영 섭섭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머님하고 계속 살고 싶고요. 어머님도 저랑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너무 좀 속상한 그런 사례였어요. 상담을 받다 보면 가끔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시지만 이렇게 어르신 모시는 거와 관련해서 흐뭇함을 느끼게 하는 상담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상담은 좀 많이 속상했던 사례예요. 며느님이 저희하고 상담을 하실 때 제일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 시동생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간 거잖아요. 결혼을 해서. 그래서 꼬꼬마 때부터 이 형수님이 다 키워주고 결혼까지 다 시켜주고 그러니까 자식 키우듯이 했던 시동생들인데 어떻게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어머님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살겠다고 눌러 앉으신 것도 아니고 며칠씩 지내시다가 또 딴 집 가서 며칠씩 지내시고 오는데 그 며칠이 그렇게 싫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님은 섭섭함이 제일 큰 그 심리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 섭섭함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은 노인이 시설에 들어가신다 안 들어가신다 이거는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면은 노인에 관한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시설에 들어간다 하면 내 신상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시설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내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시설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때 이 어르신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돼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이 어디 가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의견을 낸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살지 시설에 들어가서 살지 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내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이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셔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상황도 아니에요. 의사결정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어르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었어야 되는데 어르신의 의견은 들어보니까 나는 며느리랑 끝까지 같이 살겠다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며칠씩 본인 집에 오는 것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어머님을 시설에 모신다고 한다? 그럼 이거 아들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경우는요. 이럴 때 며느리가 나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님 못 모시겠습니다. 시동생 분들이 모시세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로 모실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며느님이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모시겠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들어보니까 며느님이 시어머님 모시는 조건으로 어떤 단돈 10원도 받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니까 내 자식 키우듯이 내 엄마 돌보듯이 돈도 상관없고 내가 힘든 것도 상관없고 그냥 그 정성으로만 어머님 모시고 있는데 왜 시동생들이 이렇게 했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어머님이 시동생 집을 이렇게 며칠씩 가셨잖아요. 가셨을 때 이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그동안 본인에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조금 어느 측면에서는 미안함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결혼해서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시동생들 다 키워주고 나도 여태까지 모시고 있고 하니까 고마움과 미안함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했겠죠. 어머님이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가 얼른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제가 편하지. 뭐 이런 얘기를 약간 그냥 넋두리나 깊이 있게 얘기한 거 아니고 그럼 흘려 하는 얘기로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그거를 듣고 아드님들이 아마 그 형수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못 모시고 있어서 우리 엄마가 죽어야지, 빨리 가야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설에 보내드리는 걸로 결정했나 이런 또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다른 그 자녀 집에 가서 아유 내가 얼른 가야지 제가 편해 이런 얘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우리 어머니가 혹시라도 홀대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시설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형수하고 의논을 했어야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보통의 가정이라면 여쭤보죠. 근데 그런 중간 과정이나 절차 다 생략하고 바로 그분들끼리 시설도 알아보고 돈도 다 이렇게 십시일반 하셨다는 건 제가 봐도 엄연히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시동생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저희는 형수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서운하거나 감정이 나는 건 큰 일 가지고 나지 않고요. 나에게 조그만 의논이라도 해줬으면 나에게 쬐끄만 말로라도 고맙다라는 표현 한번 해줬으면 모든 일이 무마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작은 표현이 안 이루어져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시동생분들이 정말 형수님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 그 시설을 알아보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거에 앞서서 형수님 그동안 저희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한번 드렸어야지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또 어머님 이렇게 건강하시게 90 되시도록 잘 돌봐주셔서 저희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할머님도 원하시고 며느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댁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분이 끝까지 같이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누가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할 텐데 이제쯤은 할머님이 나서 주셔야 돼요. 어른으로서의 말씀을 당당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끝까지 아무개 엄마, 며느리하고 같이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들들한테 그리고 너희들이 형수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그동안 얼만큼 하고 살았는지 내가 들어본 바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형수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된 입장에서 중간에 교통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시설로 뭐 시설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지. 그래서 시설로 나를 보내기 위해서 돈을 또 십시일반에서 걷었다고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거의 반이라도 형수에게 매달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며느님이 집안을 살리고 집안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동생들이 어머님 시설 비용으로 매달 모은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을 낼 거 아니에요. 그 매달 내려고 계획했던 거에 반만이라도 모아서 형수에게 전달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며느님은
시동생들이 모아서 주는 돈 가지고 본인 옷 사 입고 본인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럴 분은 아니에요. 틀림없이 시동생들이 모아준 돈으로 어머님께 다 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님의 중재로, 할머님의 교통 정리로 가족의 갈등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동생 분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셨을 수 있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라든가 할머님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강하게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조금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도 어머님이 형수님과 또 그 조카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드리는 게 이 아들들 입장에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그렇게 하셔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시어머님 모시는 문제로 상담을 했다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님을 모시기 싫어서 모시는 문제로 상담을 하신 게 아니라 모시고 싶어서 모시는 문제로 상담을 했던 그런 사례예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분들만 시설에 가시는 줄 알았는데 건강이 좋으신 분들도 시설에 가실 수 있나 해서요. 네. 지금 이댁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건강이 괜찮으세요. 그죠? 90세신데 뭐 치매가 있으시지도 않고 아들네 집을 이렇게 며칠씩 한 바퀴 둘러오실 정도면 신체적인 건강도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시설에 어르신 가신다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집에서 돌보다 이제는 그 일반 가족의 손길로는 안 되고 전문가의 손길이 투입돼야 될 그 정도 수준일 때 시설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앞서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요양시설이에요. 우리가 시설에는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의료복지시설이 있고 그래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시는 곳이 의료복지시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어르신 같은 경우 만약에 어르신이 차후에라도 나 시설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곳이 있어요. 주거복지시설 안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종류가 있어요. 양로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5명에서 9명만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곳.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드리면 실버타운. 근데 이제 실버타운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강하신 분들이 가실 만한 시설이라고 하면 난 좀 규모도 크고 이 시설 설비도 좀 반듯반듯한 그런 데 가고 싶다 하시면 양로시설 가시는 거고요. 아니 나는 그거 큰 거 말고 이렇게 마음 따뜻하게 몇 명이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 좋아라고 하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건강하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시설도 다양하게 우리나라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내일부터 시설 들어가셔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계셔야 되는 시설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는데 사정이 있어서 며칠 정도만 내가 시설에 좀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시면 단기보호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한 3일이나 요 정도 가셔서 계시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건강하신 분 위주는 아니고요. 일단 돌봄이 필요한 분인데 가족이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가족이 회의가 있어서 외국 잠깐 나갔다 온다든가 그럴 때 잠깐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그런 시설이에요. 자, 건강하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시설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 이게 보편화된 건 아닌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는요. 노인들 공동 생활 홈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학교 폐교된 데 있죠. 그런 데라든가 뭐 이렇게 빈집 같은 거 시에서 군 이런 데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시는 거기는 건강한 분들이 들어가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농림 그쪽에서 농촌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서울은 안 되고 아산시가 이거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강화도 쪽이 그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요. 거기서 효과성 평가가 좋게 나오면 아마 조금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에도 선생님 질문 주신 것처럼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